항상 이 꿀팁을 여쭤보시거든요. 이 임플란트 치료를 딱 마무리하시고 나서 굉장히 밝은 얼굴로 원장님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오래 잘 쓸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정명진입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면 다들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영구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금속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일 수 있지만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 이 턱뼈가 잘 유지되지 못하면 임플란트가 탈락하고 다시 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쓰시는 것 같고요.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뵐 수 있거든요. 자동차 생각하시면 고가의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 타고 경차라고 해서 얼마 못 타는 게 아닌 것처럼 임플란트 역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은 수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강위생관리입니다. 치주질환, 임플란트 주위염을 발생시키는 확률을 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계신 잇몸의 뼈라든지 그 잇몸의 어떤 질이 임플란트의 수명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수술 시에 정확한 위치 그리고 보철물의 설계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다면 좀 더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환자분들 중에는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를 간다거나 이를 앓는다거나 그리고 구호흡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주고요. 구강 건강하면 또 연결되는 또 하나가 있죠. 흡연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역시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쓰리고라고 하죠. 이런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수입산 임플란트를 쓰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국산 임플란트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산 임플란트 회사들은요 아마 100여 개도 훨씬 더 될 겁니다. 우리나라 식약청의 허가를 통과하려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는 국산 임플란트와 외산 임플란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국산 임플란트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판매량이 이제는 수입산 외국의 임플란트 회사들을 다 앞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국산 임플란트냐 뭐 외산 임플란트냐에 무게감을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임플란트의 모양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위치에 따라서 상하게 식립하느냐 하하게 하느냐 아니면 전치부의 좁은 폭경에 식립하느냐 아니면 뼈가 충분히 있는 곳에 식립하느냐에 따라서 선호되는 임플란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거의 그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졌고요. 2010년대를 거치면서 임플란트 표면 처리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는 정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임플란트들이 대동소이한 표면 처리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종류 그리고 임플란트의 디자인이라든지 표면 처리는 이제는 크게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꿀팁을 여쭤보시거든요. 이 임플란트 치료를 딱 마무리하시고 나서 굉장히 밝은 얼굴로 원장님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오래 잘 쓸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검진 하시면서 꾸준히 관리 받으시는 거고요. 치과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관리해 드릴 수 있지만 그 외의 시간 본인이 관리하셔야 될 때 사용해야 되는 구강용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 바로 치실과 치간 칫솔의 사용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치실과 치간 칫솔이 칫솔을 통해서 양치할 때 접근하기 힘든 곳들을 잘 닦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혀 클리너입니다. 혀를 닦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혀에 세균들이 남아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혀 클리너를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를 꼽으라면 요즘은 수압으로 세정해주는 용품들이 있어요. 워터픽이라든지 아쿠아픽 이런 제품들인데요. 수압을 통해서 쏴주면서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세균막들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양치질을 하시고 이하고 이 사이의 공간이라든지 임플란트 보철물 하방의 이런 틈들을 칫솔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 물총처럼 따다닥 쏴주면서 사이를 세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터픽이나 아쿠아픽을 쓰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강 용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 외에 또 신경 쓰시면 좋은 것들이 뭐냐면 구강 건조증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그리고 입안에 세균들이 많을수록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구강 건조증이 생긴다면 자정 능력이 떨어지고 입안에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구강 건조증을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쓰시다 보면 임플란트 보철이 약간 움직인다거나 그리고 딸까닥 하면서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바쁘시다 보면 치과를 가시는 걸 자꾸 미루게 됩니다. 이번 주 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가야지. 다음 달에 정기검진 약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하다가 임플란트 보철이 깨진다거나 안쪽에 들어있는 나사가 부러지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을 때는 빨리 치과에 예약을 하셔서 가서 체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임플란트를 최초로 개발한 스웨덴의 정형외과 의사 브레네막은요, 처음 임플란트를 라르손이라는 친구에게 시술을 했는데요. 이분이 2006년에 7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40년 정도를 아무 문제 없이 임플란트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관리하신다면 임플란트를 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0세 치아 지킴이 정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